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월드 그랜드슬램 강사 오재호입니다. 네, 오늘 16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제 강의가 어떠세요? 그 기존 강의하고 많이 틀리죠? 저는 다르죠? 틀리는 게 아니라 국어를 정확히 써야 되는데 다른 게 뭐냐면은 저는 한자 한자 하고 꼭 부수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처음에 부수 설명을 해드린 거랑 그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부수랑 항상 부수랑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한자는 모든 한자가 부수가 다 있고 그만큼 부수가 상당히 한자에서 중요합니다. 핵심이라서 저는 부수를 항상 강조해요. 뭐 기존 강의도 그렇겠지만은 저는 항상 강조하고 그래서 처음 그 5강은 부수 강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할애한 이유도 부수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강의도 계속 부수에 저는 주력을 할 거고 계속 부수를 계속 여쭤볼 거니까요. 진짜 부수의 중요함 계속 지금 부수 하는데 아무튼 부수가 진짜 중요해요. 예, 이 진짜 말로 표현할 방법은 없고 정말 중요하니까 진짜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예, 부수와 함께하는 3급 강의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강 들어갈게요. 보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한자는요. 바로 뛸 약자입니다. 뛴다. 여러분 뛴다. 뭘로 이렇게 뛰시죠? 뛴다. 여기서는 이렇게 뛰는 거예요, 주로. 뭘로 뛰죠? 그쵸? 발로 뛰죠? 그렇게 해서 이 발족을 부수로 쓰고요. 약자는 이게 약도 되고 뭐 탁도 되고 붙으면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게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족이 부수고요. 이게 약으로 읽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새 날개잖아요. 새가 이렇게 날아가듯이 발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뛸 약자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약진, 이게 빠르게 진보하는 거, 비약, 막 날려고 뛰는 거죠. 비약한다. 도약, 입약, 활약, 약동, 주로 좋은 뜻이네요. 뛰니까. 그렇게 해서 뛸 약자다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양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으로 넘어가는데요. 양이 처음엔 날릴 양, 날리다. 여러분 어떻게 날리세요? 날리는 게? 날린다. 뭐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죠. 오늘 날리고 아니면 막 이름을 날리고 막 날리는데 이런 전단지 날리고 뭘로 날리죠 지금 제가? 그렇죠, 손으로 날리죠. 그렇게 해서 손수가 부수예요. 손으로 날린다. 손수가 부수고요. 양자는 오른쪽에 이거 쓰면 거의 양자가 많아요. 양자나 탕 뭐 그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양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벼양자 그것도 이걸 썼죠. 그리고 아래 보셔도 뭐 설명드리겠지만 이 오른쪽에 이걸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날릴 양자 손으로 날린다. 뭐 종이비행기도 날리고 그렇게 해서 이 손수부수라는 거 날릴 양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의기양양 부기선양 뭐 할 때 찬양한다. 찬양할 때도 막 기리면서 찬양해 이렇게 날린다 이렇게 맞나요? 그렇게 해서 입신양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효의 끝이 입신양명이죠. 효의 끝이. 효의 처음은 그 자기 몸, 신체 발부는 부모님한테 받았으니까요. 절대로 훼손하지 말고 효의 끝은 자기가 입신양명해서 부모님 이름까지 드러내게 하는 거. 제가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막 나오죠. 부모님은 누구누구 뭐 몇째로 태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까지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효의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알리는 거. 자식이 잘 돼서. 그래서 입신양명이 나오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버들이야. 여러분들도 입신양명 하셔가지고 진짜 부모님까지 그렇게 해서 정말 끝까지 효자. 처음 그냥 그 신체 발부 그거뿐만 아니라 진짜 입신양명까지 하시리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계속 넘어갈게요. 버들 양자인데 버들이 어디에 있죠?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잎이 버들잎인데 그렇게 해서 바로 나무 목입니다. 버드나무니까요. 그렇게 해서 버드나무니까 나무 목을 썼고요. 오른쪽에는 이 양자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버드나무 양자라는 거. 버드나무니까 나무 목이 부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버들양은 이게 후렴으로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양류 양귀비 아시죠? 그 중국에 예전에 미인이라고 했는데 저는 전에 뭐 제 스타일은 아니다 제 취향 아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취향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귀비니까 이 양자를 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뭐 여러분들이 제 취향이건 아니건 뭐
아실 필요는 없으시죠? 관심도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흙덩이 양자, 흙덩이. 흙이다, 흙. 흙덩이로 막 쌓여있다. 그럼 부수는? 그렇죠. 그렇죠. 흩어져. 그리고 양은 이 오른쪽에 이것만 쓰여도 양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양을 표시했습니다. 이 양자. 양자 이렇게 쓰고요. 주로 오른쪽에 이게 붙으면은 양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거 자체도 양자거든요. 이게 무슨 양자냐면 도울 양자인데 이게 붙으면은 무조건 양자로 거의 읽으시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요 두 자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 2급이나 1급 가시면 더 많거든요. 이게 붙은 양자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흙덩이 양이니까 흙이 무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도 토양. 토양 많이 들었었어요.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 평양. 그 위에 북한에 있는 거죠. 평양 수도. 그리고 사양할 양자. 사양한다. 여러분들 사양할 때 어떻게 사양하세요? 뭐 손으로 거절하거나 막는 거죠. 주로 사양은 말로 하죠. 말로. 아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예.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하는데 말로 한다 주로. 말이나 글 뭐 그런 건 뭘 붓으로 쓴다. 그쵸? 네. 이제 뭐 여쪽 보기가 무서워요 진짜. 여쪽은 바로 그냥 쓰시니까 네. 그게 좋은 징조입니다 진짜. 네. 너무 뿌듯해요. 그럼 여러분들 모습 보면은 네. 제가 강의를 잘하고 있구나 그런 네 위안을 삼습니다. 정말 강의를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만 생각인가요?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양한다는 거 그 말로 사양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고 양자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대로 따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양할 양자, 사양은 말로 해라. 그렇게 해서 사양 양자고요. 보시면요, 겸양, 사양, 양보 많이 들어보셨죠? 분양할 때도 사양할 양자 쓴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겸양이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이거를 한번 읽을 줄 아셔야 되고요. 양자 오른쪽에 이게 쓰이면은 주로 양자로 읽는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이제 양자도 끝났고 다음에 바로 어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조사. 이번 강의는 막 어조사 뭐 대명사 엄청 많아요. 이거 진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은 이게 진짜 설명드리기 힘들거든요. 가차 그러니까 음을 빌려온 거라서 설명드리기 힘든데 어조사 일단 제가 써드릴게요. 이렇게 씁니다. 어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장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저는 그 탄식하다는 의미로 설명드릴게요. 탄식한 오자로 많이 쓰이진 않지만은 여기 탄식한 오라는 그런 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탄식하다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그 깃발이라고 했죠. 주로 네모난 깃발을 쓰니까 이 모방이 이 네모 각진 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나부끼는 모양. 이게 사람인인데 원래는 나부끼는 모양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백기를 든 거예요, 백기. 백기가 뭐죠? 항복이죠. 백기를 들고 점점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다. 백기 든 사람, 야, 나 항복했다, 신났다,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난리인가요? 막, 아, 그래. 졌어. 그냥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말이 없었다. 그렇게 아시면은, 그러면서 탄식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나라 망했네. 아, 이제 졌다. 나 몰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탄식할 오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어조사 어까지 그렇게 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만 듣느라고 진짜 머리가 막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참 허접하죠? 어서 설명드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거느릴 어자. 거느릴 어자가 되게 중요해요. 어자가 여러분들 거느린다. 옛날에 가장 많은 사람을 거느린 게 누구겠어요? 가장 많이 거느린 사람. 왕이겠죠? 왕이나 임금. 임금보다 더 거느린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뭐 신은 뭐 모든 인간을 거느리겠지만 인간 중에서는 왕이 제일 많이 거느리잖아요. 사람들을. 그쵸?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거느리러.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말몰 어자로도 쓰여요. 뭐 논어 같은 데서는 공자님이 뭐 누구 제자한테 말 몰게 하면서 뭐 서로 문답하는 내용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몰 어자로도 쓰이는데 여기서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말 모는 걸로. 말 모는 것도 말을 그 거느려서 모는 거잖아요. 말 없이 마차 놓나요? 아니죠.
말을 이렇게 거느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말은 주로 길에서 타죠. 집에서 말 타나요? 집에서? 아니죠. 집이 그렇게 넓나요? 그러진 않고 길에서 타니까 이게 길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지금 꿇어 앉아 있는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 모양이고 이게 그 말 고삐랑 이렇게 발 놓는 그런 거를 본뜬 거 같지 않나요? 그쵸? 그렇게 봐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꿇어 앉아서 이렇게 마차 앉을 때 물론 꿇어 앉거나 이렇게 앉아서 몰죠 주로. 막 서서 몰진 않죠. 뭐 배너도 아니고 이렇게 배너도 아니고 이렇게 꿇어 앉아서 이렇게 모는데 그 모양을 옆에서 본뜬 모양.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모러인데 말 모는 게 뭐냐? 말을 거느려야 말을 거느리고 모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거느리다 해서 의미가 넓어져서 사람을 거느린다. 사람을 거느리는데 사람을 인간 중에서 제일 많이 거느리는 사람이 누구냐? 임금 왕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게 임금의 뜻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느리러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붕어, 제가 그 문화재 붕자 설명드렸어요. 임금님이 돌아가시는 거. 붕어, 어용, 뭐 어용학자 아시죠? 임금님이 직접 쓰시는 거. 어의, 어전, 암행어사, 제어, 어명 아시죠? 어명을 내린다 그럴 때 임금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 거느리러. 예, 부수는 길입니다. 길.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느리러자. 말모는 모양.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누를 억자.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어디서 설명드렸냐면은 물어를 앙자 설명드리면서 이거는 이 꿇어앉은 사람의 입장에서 만든 한자다. 그래서 우러른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썼을 때는 누르고 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르고 있다고 안수기도 드려주나요? 그런데 누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누를 억자입니다. 누를 그렇게 해서 손수가 없수고요. 손으로 누르고 있으니까요. 전에 누를 악자도 배우셨죠? 손으로 누르죠. 그렇게 해서 누를 억자. 그러니까 앙자랑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장의 차이나 여기는 밑에 있는 사람 입장이라 우러르는 거고 여기 위에 있는 사람 입장이라 이렇게 내린다, 누른다.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쉬우시겠죠. 이렇게 아시고요. 억류, 억지 뭐 그럴 때 억제 그런 데 씁니다. 억제가 눌러서 제압하는 거죠. 억제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생각하러, 생각한다, 생각한다. 요새는 뇌로 생각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예전에는 뇌보다는 이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느끼고 이 심장이 느끼고 생각하고 뭐 요새 노래말에도 그렇잖아요. 뭐 심장이 뭐 너를 뭐 못 보내겠어 막 그렇게 뭐 그런 가사 없나요? 없나? 예,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옛날에 뇌가 아니라 심장, 이 가슴이 생각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음 심이 부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억자는 이 뜻의자를 써서 이걸 억자로 읽습니다. 여기에 사람인이 붙으면은 억억자. 여러분 억 좋아하시죠? 억대무자, 뭐 몇억 이럴 때 억자 쓰는데 여기서는 생각할 억자. 생각은 어디로 하냐? 마음으로 생각해라. 예전엔 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뇌로 생각한다는 게 뭐 당연한 일반 상식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마음 심이 부수고요. 이 억자를 나타내려고 오른쪽에 뜻의자 썼다는 거. 그렇게 해서 추억 아시죠? 뭐 살인의 추억 할 때 그 추억, 기억, 억령 그럴 때 이 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시고요. 다음에 언자, 어찌 또 부사 나왔네요. 부사 나왔습니다. 공포의 부사. 어찌언인데요. 어찌언이라 보시겠습니다. 이게 밑에만 보시면 새 모양이죠. 세조자 기억하시죠? 세조자 이렇게 쓰는데 이 밑에만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정자. 그래서 정자가 뭐냐? 좀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 새가 위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는 모습, 이 뒤를 보고 있는 모습. 그래가지고 이게 뭐 새의 일종이었대요. 원래는 무슨 새를 지칭하던 거였는데 이게 그 음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조사, 어찌언으로 쓰였다는 거. 이것도 부사가 보통 훈원 문제로 많이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훈원 문제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 제가 부수를 안 써드렸네요. 여기 뭐 세조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발을정자라고 쓰기도, 근데 발을정자도 부수가 아니에요. 발을정의 부수는 이 그칠지입니다. 그래서 그칠지가 뭐 가운데 있어서 애매해가지고 그냥 여기 그럼 그 새 밑에 그 꽁지 여기 다리 부수로 하자 해가지고, 이게 근데 다리는 아니고요. 이 불화로 쓴 거 아시죠? 이렇게 가스레인지 불을 연상해라. 제가 부수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찌연의 부수는 불화고, 이거는 풀이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오시면 이건 새의 일종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부사로 어찌언으로 쓰인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문제 또 맞히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수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세조가 아니라 밑에 점 4개 불화가 부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종언, 그 다음 언강생신, 언강생신 꿈이나 꾸겠냐 뭐 그럴 때 쓰죠. 그때 언제고요. 다음에 이제 공포의 대명사입니다. 공포의 대명사. 제가 이거 진짜 설명해 드리려고 막 머리 싸매고 진짜 그랬는데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 여자. 여기는 그래서 나, 너, 나 뭐 그런 게 많은데요. 나 여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써드릴게요. 나 여자 이렇게 쓰고요. 이게 원래 그 예자, 미리 예자 다음 장에 설명드릴 텐데 그 오른쪽에 코끼리 상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에 그 약자로도 써요. 미리 예자인데 이거에 약자로도 이 왼쪽에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약자로도 쓰이는데 이게 뭐냐? 뭐 아들자자랑 좀 비슷하죠. 아들자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라는 의미로 뭐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제가 나자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나자가 이 무기다, 무기라서 그 당시에 뭐 믿을 게 뭐 있냐? 무기밖에 더 있냐? 나를 지켜줄게. 그렇게 해서 나자로 외우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무기 모양하고 비슷하죠. 무기. 참 모자라고 여러분 모순 아시죠? 모순. 그 얘기 모순된다는데 모자가 이렇게 써요. 창모자 쓰는데 이게 그 날이 아니라 그 창에 있는 그 깃털 장식인데 그 장식 뺀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무기다. 무기로 만약에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무기, 나를 지켜줄 만한 거. 내가 믿을 만한 건 무기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 딱 보시면은 이거 나 여자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만의 설명이에요. 더 쉬운 방법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 뭐 게시판이나 제안합니다, 거기에. 알려주시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약자라는 거.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의 부수는 갈고리 걸자고요. 밑에 있는 갈고리 걸자고, 나, 아이. 이거랑 같죠. 나자랑 같은 의미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너여. 이제 나를 봤을 때 너를 봐야죠. 너 여자. 너 여자를 보실 텐데요. 여자는 그냥 그 음으로 해서 여자를 썼고요. 이 삼수변이 왜 쓰였냐?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여기 삼수변이 부수겠죠. 보통 그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쵸? 그리고 좀 멀리 있는, 타 있는 너, 뭐 그러는데 여기는 그 같이 있다가 물 건너 간 거예요. 딴 마을로. 그럼 이제 너죠, 너. 네가 된 거죠. 이게 설명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억지로 한 건데 좀 잘 봐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 건너 갔으니까 너다, 너. 이렇게 좀 먼 상황이죠. 먼 상황이라 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너여. 그래서 여의도에 대한 또 무슨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그 국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건데 예전에 여의도는 되게 척박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그 일제시대 때 뭐 비행장을 쓰면서 뭐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엄청 척박해서 여의도 하시면 의자가 이게 그 어조사 의자인데요. 너희 땅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섬. 여의도. 그러니까 너나 가져라, 너. 네 땅이다. 네 섬이다. 그렇게 쓸모없는 땅을 뭐 누가 가지려고 그러겠어요. 요새 같으면 진짜 너희 땅이라고 서로 갖는다고 뭐 줄 부산까지 쓰겠죠. 네. 저도 그 줄 중에 하나 쓸 텐데 세월이 참 그렇게 많이 바뀝니다. 예전에 그렇게 척박한 땅이 지금은 왜 완전 최고의 노른자인가요? 아무튼 정말 좋은 땅이죠, 여의도. 저도 참 탐나는데 한강도 보이고 여의도에 살고 싶습니다.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여자. 나여자 방금 요거 보셨죠? 이것도 나여자인데 이게 또 나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약자로 쓰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나물 여자 보이시죠? 이거의 약자가 이거예요.
남을 여자의 약자가 이건데 이것도 무기를 나타낸다고 해요. 나를 나타내는 무기라고 그랬죠. 내가 믿을 만한 무기밖에 더 있냐. 나를 지켜줄 만한 게.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손잡이고요. 이쪽 칼이라고 그래요. 칼. 손잡이 달린 칼이라서 이게 또 나를 나타낸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데서는 그 작은 집 모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지붕에 이 나무 기둥 있고 그런 건데 작은 집하고 저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그 무기로 봐서 나여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달린 칼이다. 그래서 나여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수레 여자가 있습니다. 수레여. 수레 뭐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한자 중에 수레거 아시죠? 수레거 아실 텐데 이 수레 여자가 원래는 이 줄 여자 아시죠? 줄 여자 밑에 이렇게 수레가 쓰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쓰였는데 이렇게 밑에 놓으니까 좀 생뚱맞고 뭐 크기도 작은데 그냥 아예 이걸 밀어내고 어차피 수레의 뜻이니까 이걸 넣어놓자 해가지고 글씨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요. 수레니까 당연히 부수는 수레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였다는 거 배경을 알아두시고요. 이게 여로 읽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여로 읽으시면 되고요. 수레여. 상여 많이 들어보셨죠? 시체를 싣고 묘지까지 그렇게 옮기는 그 도구고요. 그 다음에 그 여론 아시죠? 여론조사할 때 여론이 이 여자 쓴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도 여론조사할 때 여자가 무슨 여자 쓰나 막 헷갈려가지고 모를 때는 딴 거 썼었는데 이렇게 국어사를 찾아보고 알았어요. 아, 그 여론이 이 수레 여자구나.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뭐 여론할 때 이 수레 여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영아 그때도 여자를 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또 역자, 또 뭐냐? 또 하면은 아무래도 그 뭐 있고 또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런 느낌이죠. 또가 그러니까 멀리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옆에 있는 가까운 느낌인데 여기도 그 느낌을 그대로 그 feel을 발음 좋나요? feel을 그대로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끼고 있는 느낌 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또 역자도 제가 직접 써드릴게요. 이것도 설명을 위해서 이게 어디서 났냐면은 그 사람 겨드랑이 이게 머리고요. 이게 머리고 이렇게 있고 이게 다리예요. 다리. 그림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다리고 이게 손인데 이렇게 양쪽 겨드랑이. 그럼 이게 뭐냐면 겨털이냐? 겨털은 아니고요. 겨털은 아니고 그냥 그 옆에 끼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모양. 옆에 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옆에 끼는 또 그 제가 feel을 느끼려고 그랬잖아요. 또라는 게 그 옆이 가까이 또 이런 식으로 좀 가까이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그 겨드랑이에 끼고 있으니 얼마나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역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겨털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렇게 해서 또 역자를 보셨고요. 역시나 뭐 그렇게 했다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불일 역자인데요. 불이다. 사람을 부릴 때는 예전에 그렇게 때렸나 봐요. 사람을. 아니 안 때려도 말 잘 듣는데 사람을 그렇죠? 굳이 때려가지고 그렇게 했나? 그 길에서 그 누구 부릴 때 막 때리는 모양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길에서 사람을 부릴 때 뭐 도로공사 그런 걸 했나 보죠. 그렇게 해서 뭐 하는데 야 임마 좀 제대로 해. 이게 손이고 이게 뭐 무기나 도구 그런 걸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막 때리면서 몽둥이도 나타내고 그쵸 이게 그렇게 해서 때리면서 야 좀 해! 막 이렇게 막 부리는 모양 길에서 이게 부위변이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행자에서 나왔다는 거. 행인데 이게 사거리잖아요. 그쵸? 사거리인데 여기서 왼쪽만 따온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부수는 여기는 길에서 부린다. 길에서 때리면서 야 빨리 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 수역, 진역, 부역, 사역 뭐 할 때 사역이 뭔지 아시죠? 시키는 거. 그래서 뭐 사역, 동사, 사역형 뭐 그런 그 언어 배우실 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오른쪽에가 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역자로 읽어요. 이 다음에 보시면 아실 텐데 전형병역, 병. 제가 병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제가 그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래서 제가 부수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거를 보면은 그 부수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그때 강조했었는데
병과 관련돼 있다. 그럼 뭐를 쓴다고 했죠? 부수로. 병이나 그 아픈 거. 제가 이 병질염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이게 이렇게 옆으로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 침상, 그러니까 누워있는 그거랑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 사람 병하고 관련돼 있어요. 병이나 그런 아픈 거. 그렇게 하고 안에는 이 역자. 아까 그 시킬 역자에 쓰이는 거 그대로 써가지고 뭐 때려서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그거예요. 그 의무를 읽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염병 역자인데 당연히 이게 부수고요. 아프니까 전염병, 역병 뭐 그러죠. 역질, 역병, 방역, 면역 체계 뭐 그럴 때 홍역 할 때 이 전염병 역자를 씁니다. 검역 활동도 하고 전염병이니까 이 병질염 부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해서 역자는 이렇게 넘어가고 또 다음 번역할 역자를 보시겠습니다. 번역할 역자. 여러분 번역은 어떻게 하세요? 말이나 글로 하죠? 말이나 글로 번역. 번역은 주로 글이 많죠. 이렇게 하면 통역이라고 그러죠. 말은. 그 번역은 그래서 그런 말이나 글인데 말이나 글은 주로 부수로 그렇습니다. 네. 말씀 어디 보시고요. 그 다음 역자는 이렇게 이게 역자로도 읽히기도 하고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뭐 이어준다. 서로 뭐와 뭐를 이어준다, 풀어준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역자는 다음에 나오는 역자도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번역할 역자는 이렇게 말이나 글로 해준다. 그래서 이 말씀 원이 부수고요. 번역, 초역, 역서, 통역관 할 때 역자를 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뭐 풀어준다, 이어준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건 아시죠? 서로 통역을 해서 이어주잖아요. 외국인끼리. 그쵸? 서로 그 외국을 모를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뭐 말을 풀어주니까 외국말로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역자가 역자인데요. 옛날에 지금 역은 뭐 기차역, 버스역이라고 그러죠. 버스 정거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역은 주로 기차역이 많나봐요. 기차역이나 그 지하철역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기차가 있었나요? 지하철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주로 만만한 게 교통수단이 말이었어요. 말로 주로 그 가서 뭐 말을 갈아타고 이 역은 뭐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말하면 그래 이렇게 잡아타는 그런 역이 아니라요. 그 말을 주로 갈아타는 그 말 타고 열심히 왔다가 이 말이 좀 해겠대. 너무 뛰어가지고 그러면 그래 너 쉬고 저기 좀 1등말 가져와. 그렇게 해서 그 번갈아 갈아타는 그런 역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뭘로 주로 탔다? 말. 그쵸? 이렇게 해서 말을 주로 갈아타는 그런 역이었습니다. 이 역자 오른쪽에 그대로 그냥 써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말을 갈아탔으니까 말이 부수입니다. 역자.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이어준다, 뭐 풀어준다 그렇게 그런 뜻으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과 말을 이어주잖아요. 여기까지 열심히 말 타고 와가지고 그 말은 이제 쉬게 해주고 다음 또 쉬고 있던 말을 타고 또 더 가죠. 자기의 최종 목적지로. 그렇게 해서 역을 이렇게 써준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쪽에 이거는 그 약자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게 좀 너무 복잡하잖아요. 쓰기가. 그렇게 해서 약자로 써드릴게요. 이 말씀하는 약자로는 안 쓰이고요. 오른쪽 것만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말마에 요것만 다시 써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쓰여요. 이렇게 이 주검시에 하나 이렇게 간 거. 주검시에 하나 이렇게 간 게 이게 약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역자는 요 말씀어를 쓰고 요거의 약자는 여기에 말마자 쓰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약자까지 알아두시라고. 이게 시험에 나오고요. 약자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여기는 말로 이용했다. 그렇게 아시면 일단 역은 끝났고 이제 다음 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에 처음 배우실 게 물가 연자인데요. 물가 하면은 부수가 뭘까요? 물가 무슨가? 물가. 뭐 물가가 그런 물가 아닙니다. 뭐 물가가 올랐다면 이렇게 아니라 물의 이 가세, 가장자리. 그렇게 해서 물이니까 당연히 상수변 다 쓰셨겠고요. 그 다음 물가 연자니까 연자는 이렇게 오른쪽에 8, 8 밑에 이렇게 입구를 써서 물가 연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연자로 읽고요. 밑에 보시면 낙연자도 이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연자로 읽고 물가니까 삼수변이 부수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뭐 연한, 연변, 연해주 할 때 이 잘 씁니다. 다음 잔치 연자, 잔치. 옛날 잔치는 어땠을까요? 옛날 잔치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 잔치는 막 뭐 술 풍악을 울리고 또 이 남자들은 막 기생들도 많이 부르고 그랬죠. 술도 먹고 옆에 기생도 뭐 술 따르게 시키고 했었는데 이 한자가 남성 위주의 사고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잔치는 주로 그 실내에서 많이 하죠. 뭐 물론 마당에서도 하기도 하는데 좀 높으신 분들은 이런 정자 같은데 뭐 비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햇빛도 가리고 이런 뚜껑 있는 데서 했습니다. 지붕 있는 데서 하는데 잔치가 뭐 멀뚱히 막 입 안 열고 그냥 하나요? 잔치 그냥 뭐 판토마임도 아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 저기 뭐 김영감 뭐 김대감한테 뭐 따로 주한상 더 가라고 많이 많죠. 그러니까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게 해일인데 또 그거잖아요. 그 가로왈자 아시죠? 여기서 가로왈입니다. 가로왈. 그래서 말을 많이 해요. 잔치에서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잔치에서 필요한 거, 중요한 거, 여자죠.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 여자를 뭐 불러다가 술도 따르게 하고 무슨 뭐 춤도 추게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예전에는. 그래서 그 질기 로자도 보시면 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나라 오자에 질기 로자 여기에도 여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잔치에도 이렇게 여자 안에서 말도 하고 여자도 이렇게 좀 불러서 같이 노는 그런 잔치를 나타내고요. 잔치는 주로 여기서 한다. 실내에서 그렇게 해서 위에 간머리가 부수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뭐 희연, 연회, 주연, 수연 뭐 이렇게 쓰여요.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또 자 그래서 잔치연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연할 연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연할 연하다. 연한 게 뭐가 연하냐? 그 뭐 말랑말랑하고 딱딱하지 않은 거 그걸 연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하니 뭐 그런 야채나 그런 게 연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연하다에 이 술의 거가 쓰여요. 술의 거에 하품할 홍자. 이거 제가 미리 쓰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연하냐? 이 차 바퀴가 느슨해져가지고 그 연하게 된 걸 나타내요. 여기서는 그 차 바퀴가 좀 느슨해져서 막 물렁물렁해지고 그런 걸 연상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연할 연자 그렇게 쓰이고요. 이게 하품할 홍자인데 하품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그 게을러지고 좀 사람이 나른해진 거잖아요. 막 정신 똑바로 뜨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하품 막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그러진 않죠. 막 나른해가지고 아우 졸려 막 피곤해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차 바퀴도 그렇게 막 느슨해지고 막 헐거워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연해진 거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연할 연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유연, 연고 아시죠? 여러분들 뭐 피부 트러블 있을 때 이거 저도 여기 트러블 있는데 연고가 안 났네요. 발랐는데. 그리고 연약, 연성, 연골 뭐 울렁뼈 울렁울렁한 거 연한 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할 연자 연하다 연한 게 좋죠. 딱딱한 거는 막 그 턱에도 안 좋고요. 여러분들도 근데 연한 걸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이 좀 턱이 너무 작아진다 그러나요? 입이 좀 작아져요. 그래서 그 일본 분들도 보면은 좀 입이 작잖아요. 그래서 덧니도 이 입이 너무 작아져서 그 이빨 나야 되는 건 한정돼 있는데 입이 작아지니까 그만큼 그 나야 될 공간이 적어서 덧니가 나고 뭐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연한 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입이 작아져서 그렇다. 그렇게 뭐 설명된 뭐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또 그냥 뭐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제비연자 보시겠습니다. 제비연자는 참 설명하기 쉬운 게 이게 그냥 상형이에요. 그 제비가 이렇게 이게 날개거든요. 막 날개하고 막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제비가. 그렇게 해서 뭐 제비랑 상관없이 이 부수는 불하고요. 뭐 제비를 뭐 불에 달고 먹었나요? 그건 아니고 이게 그 날개 밑에 그 꽁지나 그런 데인데 불화로 썼습니다. 부수가 중요하니까 이게 제부수가 아니라 제부수도 아니고 뭐 입구도 아니고 불화라는 거. 부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비연 보시면은 제비가 날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비연
후능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꼭 아시고요. 연암 아시죠? 연암 박지원 선생님 호고요. 연익 이게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하면은 그 제비 날개인데 조상님이 그 자손을 편안하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걸 말한대요. 연익. 그리고 연미복 아시죠? 그 결혼식 때도 그 제비 꼬리같이 된 거. 연미복 그리고 연경. 예전에는 그 북경을 연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북경 가보면은 뭐 연경이라고 써 있는 데도 많아요. 그게 왜 북경인데 연경으로 써 있지? 그게 옛날에는 연경으로 불렀어요. 거기 연나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연나라 수도. 그래가지고 연경. 제비 연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쁠 열자. 여러분들 기쁘다. 기쁜 건 뭘로 기쁨을 느끼죠? 어디서? 마음에서. 그렇죠? 마음에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음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쁠 열자, 마음신에 얘는 태자인데 열자로 읽어요. 이 밑에 보시면 볼열자도 이제 이거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한자도 이게 들어가서 열자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기쁘다. 어디가 기쁘냐?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해서 볼열자, 마음이 부수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볼열자인데요. 본다. 사람이 본다 그래서 눈목자를 부수로 쓰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는 그런 볼열이 아니라요. 어디 안에 내부에 있는 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안에 있는 거. 겉에 보이는 거는 당연히 눈으로 다 보이죠. 근데 안에 있는 거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 문을 열어야 보이죠. 안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자식이 진짜 만화책을 읽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부모님 모르시죠. 문을 열어봐야지. 야, 너 또 만화책 읽어? 그냥 그렇게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문을 열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를 썼고요. 열자는 아까 그게 열자로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을 열어서 보는 거. 안에 있는 거.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을 이렇게 열어서 보는 거.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볼열자. 문문이 부수고요. 볼열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불꽃 염자 보실게요. 열람. 그 예문 보겠습니다. 열람, 검열.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볼열자도 그 후능으로 나왔으니까 이 문이라고 해서 이게 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문 열고 본다. 그렇게 기억하셨다가 볼열자로. 열람 아시죠? 열람실. 그 도서관에 열람실 있죠? 뭐 책 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열자에. 보는 게 책 보는 의미. 그리고 검열, 사열, 열벽. 네, 그때도 이 열자 씁니다. 불꽃 염자. 불꽃이 막 타올라가고 있어요. 불꽃이 막. 그러면은 불 하나 가지고 안 되겠죠? 이건 그냥 단순한 불이고요. 불꽃이 막 올라가. 불이 또 올라갔어. 하나 더 써졌어. 불이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불꽃염. 쉽죠?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고, 이거는 후능으로 출제됐고, 비염. 염이 불꽃이지만 이 염증, 사람의 염증 많이 나잖아요. 무슨 뭐 여드름이나 이런 뭐 많이 나는데 그 염자에도 이 불꽃 염자를 써요. 이 염자라고 해서 이런 그 병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병지라고 쓰시기 쉬운데요. 그거는 다른 한자고요. 이건 다른 한자고 이 염자, 불꽃 염자를 쓴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염, 뇌염, 간염 다 염증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들 염자인데 뭘 물들이냐. 일단은 물들인다는 거는 뭘로 고체로 물 안 들이죠. 액체로. 뭐 칠하는 것도 액체로 칠하잖아요. 그렇죠? 물들이는 것도 이런 뭐 빨간색 같은 것도 물감 같은데 물에 담궜다 빼죠. 그렇게 액체로 물들이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뭘로 물들이냐. 나무즙으로 물들였다고요. 나무즙. 그렇게 해서 나무 목을 이렇게 썼고요. 한 번 물들이는데 한 번 담궜다 빼면 안 되잖아요. 여러 번 담궜다 빼야 돼서 한 그래도 9번 담궜다 빼라. 그래야 물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들 염자 이렇게 씁니다. 나무 목이 부수고요. 물들 염두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후능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렇게 해서 오염 아시죠? 더럽게 물들은 게 오염이에요. 염료, 염색, 감염.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또 물수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물수가 아니라 나무즙으로 그 염색을 했으니까요. 나무가 부수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염자. 소금염은 제가 그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소금 모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소금을 나타내요. 소금이나 짠 거. 소금이 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부수로 쓰이면은 짠 거나 소금을 나타낸다. 여기서도 이거랑
요자 합친 거예요. 감자, 물감자를 합쳐가지고 소금 영자 이렇게 쓰는데요. 감이랑 영 좀 그 발음이 다르지만 여기서 음을 땄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의 부수는 당연히 이거겠죠. 소금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거의 약자도 아셔야 되는데 약자는 아무래도 역시 쓰기 쉽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약자입니다. 소금이. 뭐 좀 전혀 다르죠. 느낌이 전혀 다른데 소금 영자 약자는 이렇게 쓴다는 거. 이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염미, 염분, 염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경 이렇게 식염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짠 거나 소금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셔도 오른쪽에 좀 많이 복잡하고 특이하니까 아 이거 소금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소금염이다 이렇게 아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소금염 시험 출제됐으니까 소금염 꼭 외워두시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엄칠 영자 헤엄친다. 여러분 어디서 헤엄치세요? 땅 짚고 헤엄치시나요? 아니죠?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죠? 물에서 헤엄치시죠? 물에서 헤엄치시니까 물수영. 영자는 길 영자입니다. 뭐 길게 수영해야 헤엄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음으로 쓰였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물에서 헤엄쳐요. 물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물속의 육수입니다. 헤엄칠 영자. 오케이 안 빠지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보시면은 저병, 수영 다 이 헤엄치는 거랑 관련되어 있죠? 유형 그렇고요. 헤엄칠 영자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헤엄칠 영 그렇게 외워주시고요. 다음 을풀 영자 읊는다. 뭐 시나 그런 걸 읊조린다고 하죠. 읊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나 글 그쵸? 우리 말로 읊조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 어니 부수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영자는 그대로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말로 읊는다. 말로 읊조린다. 그렇게 해서 을풀 영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가 영탄 나형 음영 이렇게 쓰이고요. 다음은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벌써 마지막이에요. 와 시간은 좀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집중하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영자인데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지려면 일단 뭐가 떠야 되죠? 뭐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빛과 그림자 아시죠? 빛 여기서는 태양이 떴습니다. 태양이 떴어요. 태양이 떴는데 이 그림자가 있어야 되죠.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림자를 빛이 있고 그림자 빛과 그림자 썼는데 여기가 좀 허전해. 뭔가 여기 이제 뭔가 이 한자를 뜻하는 음을 넣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경자를 넣습니다. 경자나 영자나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영으로 읽는다는 거 전체 그림자 영. 그래서 부수는요 이 오른쪽이 그림자 이 그림자를 나타내요. 해에서 그림자 얘는 그냥 음으로만 쓰였다고 했죠. 경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자 영은 시험으로 나왔으니까요 이거 딱 보시면은 이 경자를 일단 제껴놓고 아 그래 이 태양에서 빛을 쏴주면은 여기 그림자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서울 경자인데 여기서는 영자를 읽지. 그렇게 해서 그림자 영 쓰시면은 정답. 그쵸? 그렇게 해서 투영, 촬영, 영해한, 음영, 투영 뭐 이런 때 이 그림자 영자를 쓰니까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또 16강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거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정말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